우린 고요한 대저택에서 외로운 밤을 서로의 숨결과 체온으로 달랬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몸속 깊은 곳까지 적셨고, 우린 더 이상 단순히 가정부와 회장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놀랍고 감동적인 현실 속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맨 끝자락에 조용히 자리한 대저택이 있습니다. 회색빛 담벼락과 검은 철제 대문, 그 안쪽으로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죠. 그날도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대문 옆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저예요, 김현정입니다. 문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8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더군요. 패실라이트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았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제가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도 문을 닫았고, 그렇게 8년이란 시간을 혼자서 지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루하루가 그저 버텨내는 시간이었죠. 애 사는 친한 언니였어요. 현정아, 이러다 진짜 병돼. 사람도 만나고 몸도 좀 움직여야지. 그 언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의 소개로 서울 강남의 고급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을 제안해줬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죠. 하지만 언니 말처럼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저 스스로가 자꾸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고급 저택의 주인은 70대 남성으로 큰 사업을 줄곧 하시다 10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3층짜리 저택. 익숙하지만 언제나 긴장되는 발걸음이었어요. 이 집에 들어선 지 오늘로 딱 2주째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초봄의 아침 햇살이 현관 유리문 사이로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어제 닦은 그대로 윤이 나 있었고, 복도를 따라 놓인 최고급 수제 가구들은 마치 박물관처럼 조용하고 위험 있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강경관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며 제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싱크대 위엔 어제 저녁에 드셨던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저는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죠. 뽀드득하고 그릇 닦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황진수 회장님은 대부분 아침 식사 후엔 2층 서재에 머무르시고, 저는 1층 거실과 부엌을 정리하는 게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부엌 창문을 열고 남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죠.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어딘가 복 냄새가 났습니다. 네요.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아주 미세하게 공기의 결이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집안이 지나치게 조용했던 겁니다. 조용한 공간에선 낯익은 냄새나 가벼운 발소리도 위로가 되고 나는데, 그날은 그마저도 없었죠.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식탁을 닦고 있는데,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황진수 회장님.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고독하고 깊은 외로움에 빠져 보였죠. 제가 2주간 이 집에서 일하면서 뵌 회장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그 빛 아래 회장님의 옆 얼굴은 묘하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그분의 분위기가 유난히 무겁고 조심스러워 보였죠. 저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내려오셨네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자에 마주쳤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어요. 그 눈빛,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 아주 깊고 오래된 쓸쓸함. 마치 오랜 시간을 품은 우물처럼 조용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자무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분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그날 저에게 건넨 유일한 대답이었죠. 저는 식탁위를 닦는 손길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자꾸만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을 힐끗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무언가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그분이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건 처음이었습니다. 늘 깔끔하고 조용했던 분,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불편함 한마디 내색 없던 어르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어딘가 허전한 그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아주 조용히 저를 흔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 집의 공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바람도, 빛도, 그리고 제 마음도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평범한 하루 속에서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개를 숙여 쿠션을 정돈하고 책상이 먼지를 닦는 동안에도 자꾸만 그분의 눈빛이 떠오르더군요. 이상하죠? 그저 고개를 돌려 한 번 마주친 눈빛이었을 뿐인데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이 제 마음을 너무 쉽게 흔들어 버렸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회장님은 소리 없이 내려와 자리에 앉으셨고 잠시 말없이 국을 떠먹었습니다. 어색하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숟가락이 그릇을 스치는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처럼 느껴졌죠. 그분은 조용히 국 한 숟가락을 떠드시더니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계속 느끼고 있었지만 음식 손맛이 참 좋네요.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조용히 국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이 제 손끝 하나하나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그 순간 묘하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창밖의 햇살은 점점 기울고 있었고 거실 안엔 온기가 조금씩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네 식사를 마친 후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계단을 향해 걸어가셨고 저는 현관 근처까지 가서 신발장을 닦는 척하며 그분의 뒷모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검은 니트 셔츠에 슬랙스를 입은 단정한 모습, 그리고 아주 느릿하고 묵직한 걸음.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하는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이 끼익 소리를 내며 그분의 무게를 받아주는 소리. 그 소리가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을 그저 회장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며 지금은 혼자인 한 남자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모르게 자꾸만 그분을 더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하루였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 사람도 그리고 저도. 다음 날 아침. 그날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전날 내린 비 덕분에 공기가 더 없이 맑았고 저는 부엌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아침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식탁 끝을 쓰다듬고 있었고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놓은 유리잔들이 빛을 받으며 조용히 반짝였죠.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라면 늦은 아침에야 모습을 보이시던 회장님이 그날따라 일찍 내려오셨던 거죠. 프로베이션 씨, 잠깐 저 좀 따라오세요. 그분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망설임 없이 뒤따라 2층으로 올랐습니다. 문 앞에 멈춰선 회장님은 조용히 문이 손잡이를 잡고 잠시 서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 공간이 그분에게 단순한 옷장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가 담긴 방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오래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냄새였어요. 그분은 천천히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가 안쪽 벽장에 놓인 작은 금고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손가락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 그분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블랙매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작은 보석함이 하나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죠. 진수 회장님은 그 보석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은한 빛을 띠는 진주 목걸이 한 줄이 놓여 있었어요. 차렐라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셨죠. 항남 만져보시겠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조심스레 목걸이를 제 손에 올려주셨어요. 그 순간 그분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노미네이트만큼 따뜻하고 묘하게 떨리는 손길이었죠. 진주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감 속에는 단순한 장신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아무 말 없이 목걸이를 바라보던 그분은 작고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참 예뻤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빛, 그 안에는 그리움, 아픔, 외로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한꺼번에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스타 목걸이를 조심스레 감싸지고 아주 조용히 그 감정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도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무언가가 살며시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릇과에서 단지 향수 냄새와 진주의 차가운 감청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죠. 그분은 조심스럽게 제 손에서 목걸이를 받아 다시 보석함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목걸이를 손에 든 채로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먼 곳을 바라보듯 시선을 떨구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내가 이 목걸이를 처음 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고 천천히 울렸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나직금 당시엔 많이 바빴는데도 직접 고르고 내가 손수 포장까지 했었죠. 저는 그분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함께 그 기억을 들여다보는 마음으로요. 그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날 웃더군요. 오랜만에 정말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몇 달 후 병원 침대 위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8년 전 남편을 병실에서 보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제 남편이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웃기만 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 그분이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잠시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눈빛 속에는 우리가 같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라는 걸 말없이 받아들이는 묵묵한 동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옌 이후로 이 목걸이는 금고에서 꺼낸 적이 없었어요. 오늘처럼 말이죠. 그분은 한 손에 목걸이를 든 채 다른 손으로는 턱을 살며시 쓸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게 오늘은 당신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진주 하나하나에 손끝을 올려보았습니다. 놀랍도록 부드럽고 차가운 감초. 그 속에 고여있던 시간이 전해지는 듯 했어요.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셨나 봐요. 그 말에 그분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그분은 드레스룸 구석의 큰 거울 앞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제 손에서 목걸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제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진주들이 목선을 저릿해졌습니다. 그분의 손끝이 목덜미를 지나며 스치고 제 어깨 위에 닿을 듯 말 듯 머물렀습니다. 당신 목에도 잘 어울리네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거울 속 저를 바라보았고 저 역시 그 시선을 따라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제가 있었습니다. 무채색 옷을 입고 있던 제게 진주의 희미한 광택이 어우러지면서 어딘가 아주 오래된 여자 같기도 하고 처음으로 여자로 보이는 느낌도 있었죠. 그 순간 그분의 눈빛이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리움이 가셨고 대신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어떤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이걸 보면 생전 아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당신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의 그 말투, 요리 손맛까지 생전의 아내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부끄럽지만 말없이 한동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꼭 이걸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아러지짓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떨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까지 혼자 지켜온 시간의 전부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보여준 거라고요. 그날 저녁은 이상하게 눅눅했어요. 아쿤파니 안흥일 흐리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저녁 식사 후 식탁 정리를 마치고 나니 창밖의 하늘은 아주 어두웠죠. 부엌불을 끄고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을 때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이 고요히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외로움을 달래듯 조용하고 느릿하게. 그때 회장님께서 거실 구석 찬장 안쪽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오셨습니다. 오늘 같은 밤엔 같이 조금 마셔도 괜찮겠죠?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2개의 와인잔을 조용히 테이블에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틈도 없이 어느새 잔에 적당량의 와인이 채워졌습니다. 빛이 바른 버거니색 와인이 잔 안에서 천천히 돌며
작은 파장을 일으키는 모습이 그게 묘하게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하다가 조심스럽게 그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건배를 하고 첫 모금을 삼키자 와인의 향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함, 그리고 뭔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 그분은 작게 웃으셨죠. 네, 아내와 마지막으로 마셨던 병이에요. 그때는 남기고 싶어서 아껴뒀는데 오늘은 괜히 꺼내고 싶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함께했던 기억을 꺼내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슬픔보다도 더 깊은 그리움이 들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고 가끔씩 잔에 닿는 유리 소리와 숨소리가 섞여 들었죠. 금득 그러다 문득 그분의 손끝이 테이블 위를 지나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우연한 스침이라고 생각하기엔 그 손끝엔 머뭇거림이 있었고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 역시 평소와 달랐어요.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안 깊숙한 곳이 움직이는 걸 느낄 만큼 그때였습니다. 쾅 열어두었던 거실 창문이 바람에 갑자기 닫히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찔했고 반사적으로 그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안겼습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놀라셨는지 처음엔 그대로 멈춰 계시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묘하게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심장 소리 그리고 조용히 서로를 감싸는 두 팔. 그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서서히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팔에 안겨있는 동안 제 귀에선 세상 그 어떤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머리맡에서 조용히 내쉬는 그분의 숨결과 어깨를 따라 전해오는 따뜻한 체온, 그리고 이 순간 무너지고 있는 제 마음의 경계만이 또렷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놀라서 안겼던 제가 이젠 그 품 안에서 스스로 더 깊이 안기고 있다는 걸 제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분도 조심스럽게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한 손은 제 등을 감싸고 다른 손은 조용히 제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단 한마디 없었지만 그 손길은 참 다정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후 제가 천천히 몸을 때려 하자 그분도 제 움직임에 맞춰 자연스럽게 팔을 풀어주셨어요. 저는 어색한 듯 미소를 지었고 그분은 그 미소를 조용히 받아주며 잔에 남은 와인을 한 모금 드셨죠. 그리고는 천천히 시선을 들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게이 그 짧은 호명이 어쩐지 낯설고 또 어쩐지 마음을 떨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고 저도 숨을 멈춘 채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우리는 마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이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술이 맞닿았어요. 찰봤지만 깊었고 떨렸지만 따뜻했던 그 입맞춤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나서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아주 깊은 대화처럼 그분의 눈빛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고 저 역시 이 순간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두기로요. 내 마음의 문을 통해 그분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의 고요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 안에 누군가를 향한 작고 조심스러운 사랑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다시 그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제 입술에 남아있는 그의 온기가 어제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진 마음, 그러면서도 어제 나눈 그 조심스러운 입맞춤, 그리고 따뜻했던 그의 체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회장님이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끓이고 계셨던 겁니다. 장된장 냄새. 그리고 그 옆으로는 밑반찬 몇 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제가 조심스레 부르자 그분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기도 했고 또 어쩐지 가슴 한쪽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 회장님의 모습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분은 멋쩍게 웃으며 국자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보니 의외로 구수하고 담백했어요. 제가 말하자 그분은 눈을 크게 뜨며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순하고 따뜻하던지 된장찌개에 이어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둘 사이엔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고 어색함보단 오히려 어제보다 더 부드러운 공기가 흘렀어요. 그런데 국물을 또 한 숟갈 떠먹으려던 순간 팔에 부딪혀 물컵을 떨어뜨려 깨고 말았죠. 제가 급히 물을 닦고 깨진 컵을 치우려 했지만 그분이 먼저 부드럽게 다가와 작은 손수건으로 제 팔에 튄 물을 조심스레 닦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 조심스럽고 따뜻해서 이게 단순한 배려인지 아니면 감정인지 헷갈릴 정도로요. 저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웃었고 그분도 말없이 웃었습니다. 창밖에 아직 이른 햇살이 퍼지고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작은 화병의 꽃들도 마치 우리의 아침을 축복하듯 고개를 살짝 흔들고 있었죠. 그날 아침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나 사이 뭔가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제가 떨어뜨린 물컵을 정리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배려가 어젯밤부터 이어진 감정의 잔상이 조용히 그리고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식기들을 닦다가 잠시 멈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도착한 메시지가 보였죠. 엄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시간 괜찮으면 좀 만나. 나 돈 필요한 것도 좀 있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안의 균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딸은 몇 년 전부터 사업한다고 돈이 필요하다며 저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그럴 때만 연락이 왔었죠. 8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도 혼자 남은 저에게 연락 한번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더 컸나 봐요. 저는 쉽사리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휴대폰 소리를 끄고 조용히 화면을 덮었습니다. 그러고 있자니 어느새 그분이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브레이슬렛 딸인데 서로 작은 문제가 있어서요. 그분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다정했습니다. QR의 개인적인 문제를 존중하려는 그분의 태도가 저에겐 큰 위로로 다가왔거든요. 식기를 모두 정리한 뒤 그분은 식탁에 다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요. 개 큰 모습이 어찌나 고요하고 편안해 보이던지 저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생전에 끓여줄 때나 현정 씨가 해줄 땐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된장찌개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고 그분도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 웃음엔 아무런 꾸밈도 어색함도 없었어요. 그저 두 사람이 같은 식탁 위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고 같은 마음을 조심스레 꺼내기 시작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어노토라이즈드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어쩌면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토록 평온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많이 기울어 버린 것 같다고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HB 하루 종일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는데 회장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분의 눈빛에 거절이란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건 누군가의 외로움을 외면할 수 없는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그분은 안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셨죠. 그날따라 가운 차림이 그렇게도 단정하고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차분한 색의 가운이었고 젖은 머리를 가볍게 넘긴 모습엔 어쩐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듯 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에 로맨스 영화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의 대사는 느릿했고 배경음악은 잔잔했으며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지나고 나니 그분이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분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어요. 그 순간 심장이 아주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울렸습니다. 주치지 않았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손은 따뜻했고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그저 곁에 있다는 걸 전해주고 싶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화 속 여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더군요. 스머리은 다시 오는 거야. 비록 너무 늦었다 해도 그 대사가 흘러나오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화면에서 눈을 떼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조금의 망설임과 많은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나처럼 두 번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이 조용한 손길이 그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영화가 끝날 즈음 거실은 거의 어두워져 있었고 조명 하나 없이 스크린빛만이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서며 제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리로 와보시겠어요? 한 곳은 거실 창가. 유리창 너머로는 비에 젖은 정원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그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벨벳 케이스 하나. 고요히 놓여 있었죠. 현정 씨한테 걸어주고 싶어서요. 사모님의 유품이었던 그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그분은 아주 천천히 제 뒤편으로 돌아와 그 목걸이를 들었습니다. 숨결이 목덜미를 스치고 그분의 손끝이 조심스레 제 목 뒤로 다가왔습니다. 딸깍 고리 하나가 채워지는 그 작은 소리에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어딘가가 함께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주가 다시 주인을 만나서 더 빛나네요. 그분이 그렇게 속삭이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진주 목걸이를 한 제 모습과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그분의 얼굴. 그 순간 우리는 더는 회장님과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날피를 뒤었고 말없이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그 키스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떨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번엔 더 깊고 더 진실했습니다. 포옹이 이어졌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저 이 감정이, 이 따뜻함이 더는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더 진심으로 다가가도 괜찮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한 공간에서 서로의 내면 속 외로움과 그리움을 위로했어요. 그는 나이를 잊은 듯 더 강렬했고 저도 그게 더 좋았습니다. 그는 제 속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우린 고요한 대저택에서 서로의 숨결에 의지하며 체온을 느꼈습니다. 몰탑에 지지나 우린 다시 창가 앞에서 오래도록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바깥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봄비가 아마도 저와 그의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뒤 늦은 오후였어요. 시정리할 세탁물이 많아 2층까지 올라갔다가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보고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안쪽엔 진수 씨가 한 손에 앨범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자 미현정 씨, 혹시 제주도 좋아하시나요? 뜻밖의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제주요? 네, 좋아하죠. 예전에 가족이랑 몇 번 간 적 있어요. 그분은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햇살 좋은 날,
푸른 정원과 하얀 건물, 바다와 가까워 보이는 고급스러운 별장 사진이었어요. 거기 제 별장이에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실래요? 잠시 바람 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남. 저는 무심코 중얼이며 휴대폰을 떠올렸습니다. 딸과 약속이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걸 생각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문 앞엔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는 진수 씨. 그리고 마음속엔 딸아이의 얼굴이 교차하며 떠올랐어요.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은 진심이었고 또한 기다리겠다는 의미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내 갈등했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한편으로는 점점 현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별장 사진 속 풍경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장면까지 상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상상은 어쩐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고민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우습게 느껴질 만큼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더군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딸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좋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딸을 본 게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한데 정작 저는 그 약속 앞에서 이유 없는 망설임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검주는 친구들하고 약속이 생겼어. 다음 주에 보자 우리 딸. 몇 분 후. 딸이 그 문자를 읽었다고 떴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그걸 보며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트리엘라에게 실망스러운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딸과 이렇게 더 멀어지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제 삶에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날 저녁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을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습니다. 속옷, 셔츠, 가디건, 그리고 맨 아래 조용히 진주 목걸이를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가방을 닫는 제 모습을 보며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싶다. 중얼거리긴 했지만 그 웃음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 씨, 주말에 같이 가요. 그 제주 별장. 그분은 숨을 잠깐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고 분명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공항은 내일 아침 각시에 만나는 걸로 해요. 짐만 챙겨 오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하죠. 그렇게 내일 아침 커다란 캐리어도 없이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진수 씨는 여느 때처럼 단정하고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그분과 마주선 공항 입구 앞에서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비행기 한 번으로 내 삶의 공기가 조금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조용히 제 손에서 가방을 받아주시며 말했습니다. 견정 씨 같이 마음 편히 쉬다 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설렘이 담겨 있었고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이미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도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래된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랄까요? 공트롤에 도착하자 진수 씨는 렌트카로 직접 운전해 별장으로 안내했어요. 햇살은 따사롭고 도로 옆엔 유채꽃이 한들한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30여 분쯤 달렸을까요? 고요한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주 바다를 마주한 그 별장은 진수 씨처럼 차분하고 품위 있는 느낌이었어요.
여깁니다. 마리타임엔 밤이면 별이 꽤 잘 보여요. 진수 씨, 고등어는 된장찌개보다 자신 있으신 거죠?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그 사람의 손맛이 담긴 간단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놓였고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밥을 먹는 중 진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살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이제 이걸 안 하면 많이 허전하고 진수 씨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제주 바람만이 우리를 가볍게 감쌌어요. 우리로 위로 올려다본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고요. 그분이 말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별빛 아래 우리 둘의 그림자가 살짝 포개졌습니다. 그배의 손이 제 손등위에 포개졌을 때 온몸이 아주 조용히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어요. 방 공기는 서늘했지만 그분의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말아보는 별빛 아래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죠. 잠시 후 그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별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자 거실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부드럽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심장이 묘하게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한 발짝 다가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침대 위엔 미리 준비된 흰 시트와 쿠션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분은 제 앞에 서서 제 손끝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이내에 따뜻했고 긴 외로움이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 목에 걸려있는 진지 목걸이를 조심스레 바라보던 그는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깊고 진실했고 아무런 망설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겹쳐지고 그분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등을 감싸 안을 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은 조용히 깊어갔고 창밖엔 별빛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외로움이 아닌 설렘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밤은 기억 속의 고요한 불빛처럼 오래도록 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천천히 흘러들고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옆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있는 진수 씨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일어나셨어요? 그가 뒤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두 잔의 따뜻한 커피와 버터를 얹은 구운 다게티가 놓여 있었어요. 직접 구우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에이, 5분이 다 했죠? 저는 그냥 버튼만 눌렀을 뿐이에요. 된장찌개보다 쉽더군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짧은 웃음 속에 무언가 따뜻한 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그가 문득 컵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정 씨, 우리 그냥 여기서 단둘이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커피향보다 그 말이 훨씬 진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은 사람도 많고 마음만 괜히 어수선하게 느껴져서요. 조용히 지내기에는 정신도 없고 여기서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혼자로 남고 싶지 않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저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눈빛이기도 했고요. 제주에서 조용히 이렇게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삶, 현정 씨와 함께하는 아침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말로는 못했지만 저도 마음은 이미 그에게 가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별장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제주도의 늦가을 바람은 서늘했지만 참 맑았고 진수 씨와 나란히 걷는 그 길엔 왠지 모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작은 밭을 지나 돌담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지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진수 형님, 오늘 일찍 산책 나오셨네요. 좋은 분과 함께라 일찍 나왔지. 그 말에 저는 민망함에 고개를 숙였고 그분은 조용히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극엔 굳은 진심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조금 더 걷다 보니 진수 씨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커피숍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어이 황 선생, 오랜만입니다. 그분이 웃으며 손을 들었고 그들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그분이시군요. 모두 저를 이미 다 아는 표정으로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수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들의 눈빛 속엔 따뜻한 환영과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할 때 잠깐 제주도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알게 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환영을 받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어요. 침묵 속에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죠. 작은 정자 옆 벤치에 나란히 앉은 그 순간 제가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아곤파니에서, 이 삶에서. 진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기쁨이 차올라 있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마당에 낙엽을 함께 쓸며 처음으로 우리의 집을 꾸미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주 생활이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바람 소리에 눈을 뜨고 햇살이 부엌창을 스칠 때면 정말 이게 현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진수 씨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저는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러 나가요. 시장에서 손에 손잡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 연세에 참 보기 좋네요 하는 말도 들리죠. 그럴 때면 진수 씨는 제 손을 조금 더 꼭 잡아요. 어린애처럼 조금은 장난스럽게. 김장용 배추는 여기, 집이 좋아요. 참기름도 여기서만 사세요. 정비이스 달라요. 이젠 저도 익숙한 단골 가게가 생겼고 그분 옆에 서 있는 제가 낯설지 않아요. 그날 오후 진수 씨는 별장 마당에서 오랜 친구들을 불러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프로미네인스 재질식 테이블 위엔 제가 만든 감귤 쿠키와 진수 씨가 직접 내린 커피가 놓였습니다.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햇살 속에서 웃고 떠들었고 저는 주방과 마당을 오가며 차를 나르면서 조용히 눈치를 살폈죠. 진수 씨와 친구들은 그만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 또 어떻게 그러겠어요. 진수 씨는 집에 온 손님들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꾸 뭐라도 내어드리고 싶었죠. 현정 씨, 여기 잠깐만요. 진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강남는 친구들 앞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분은 지금 제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라지 않았어요. 고민회의 하다는 듯 오랜 친구처럼 따뜻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곁이 된다는 건 이토록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것이구나 싶었죠.
진수 씨는 그날 제가 만든 감귤 쿠키가 남은 것을 전부 다 먹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아이처럼 귀여워 보여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이별이 아닌 동행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차잔을 정리하고 잔디밭에 떨어진 감귤 껍질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진수 씨는 나무 그늘 아래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놓인 테이블 위엔 제가 따라 놓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정 씨, 여기 좀 와보세요. 그가 손짓하며 저를 불렀어요. 마당 한켠 햇살이 기울어가는 그 자리에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 스쿠키 정말 맛있었어요. 다들 몇 번이고 레시피 물어보던데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비결이랄 건 없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거죠. 진수 씨는 잠시 조용히 웃더니 말없이 차잔을 들었습니다. 차잔 너머로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어쩐지 깊어졌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현정 씨, 이게 우리가 꿈꾸던 삶일까요? 그 물음에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질문인데 왜 그렇게 가슴 깊이 파고드는지. 사실 이런 삶은 꿈꿔본 적도 없었어요. 너무 멀리 있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말에 진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도 그래요. 늦은 사랑이란 건 그저 드라마나 소설 속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잔자고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해요. 람주고 함께 이뤄낸 삶이라는 거예요. 진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핀 작은 들국화들, 늦은 오후의 햇살, 그리고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당면 하나로 모든 외로움과 고단함이 천천히 위로받고 있었어요. 그날은 햇살이 참 유난히도 부드러운 날이었어요. 제주도 별장마당 돌담 너머로 해질녘 노을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와 저는 나란히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죠. 마당엔 은은하게 감귤향이 떠 있었고 멀리 바다새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제가 말하자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함께하니 더 예뻐 보입니다.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땅끝이 맞닿아 있던 순간 진수 씨가 제 손을 더 깊이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정 씨, 저는요, 이제야 비로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정말 외로웠고 그걸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고 그 말 속에는 오래도록 묻어있던 외로움과 기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현정 씨와 함께하진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끝까지 현정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처음 진수 씨의 저택에 초인종을 눌렀던 순간부터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가 제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 씨, 제가 그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어요. 저도요. 늦은 만큼 더 깊은 사랑이에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따뜻한 입맞춤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하늘은 어느새 붉게 물들었고 우리 둘 사이엔 말없이 흐르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주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은은한 달빛이 고요히 내려와 우리의 어깨 위를 조용히 감싸 안고 있었어요. 진수 씨는 손에 따뜻한 국화차를 들고 있었고 저는 담요를 무릎 위에 덮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말이 없어도 편안한 그 정적이 어쩐지 마음 깊은 곳까지 잔잔하게 번져왔습니다. 달이 참 크네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봤습니다. 봤어요. 그냥 외로움의 상징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 달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어요. 그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았고 우리는 나란히 앉은 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인생 잘 써내려 가요, 진수 씨.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감싸 주었습니다. 네, 현정 씨. 이제 남은 인생은 한 장 한 장 현정 씨와 같이 써내려 갈 겁니다. 그 대답 하나에 지금까지의 모든 기다림과 외로움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달빛 아래 늦게 피어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FFP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